안녕하세요. 새벽하늘 김태훈입니다. 초보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가요. 바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사건이에요.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으면은 그 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인수를 해야 된다는 의미는 뭐죠? 네, 낙찰받은 금액 플러스 인수한 금액만큼의 가격으로 결국은 낙찰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다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일부만 배당을 받는다고 하면은 못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까지 전부 다 확인이 돼야지만 입찰을 할 수 있어요. 네, 어렵죠.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물건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어도 그리고 보증금을 전부 다 배당받지 못했다고 해도 인수를 안 해도 될 만한 유형의 사건이에요. 한번 살펴보실게요. 강서구 화곡동 빌라가 경매로 진행이 됐었고요. 유찰이 많이 됐어요. 2억 500만 원에 감정이 됐는데 쭉 유찰이 됐었어요. 먼저 등기부상 권리 분석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임차권이 가장 위에 있는 권리인데 임차권 등기는 말소 기준 일단 아니에요. 패스하고 그 밑에 있는 압류는 말소 기준이 맞지요. 그래서 자신을 포함해서 그 아래에 있는 권리들은 전부 다 말소가 돼요. 그리고 임차권 등기가 남아 있는데 사실은 이 임차권 등기는 말소 기준 위에 있다, 뭐 아래에 있다, 이걸로 소멸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이 대항 요건에 따라서 소멸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돼요.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선 등기부상은 임차권만 남아 있고 나머지 권리는 전부 다 말소가 된다. 그럼 이제 임차인을 살펴보면 되는데 지금 공땡땡의 임차인이 있죠. 그리고 이 밑에 뭐 주택, 이거는 주택도시보증공사예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대항력 여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전입일자가 2019년 5월 10일. 근데 이 압류가 이 말소 기준이니까요.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은 임차인이 더 빠르죠. 그럼 결국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에요. 그럼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보증금이 지금 1억 9,300이란 말이에요. 이 1억 9,300을 전액 다 배당을 받아야지만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일부를 배당받지 못하면은 그 배당받지 못한 금액만큼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돼요. 왜? 대항력이 있으니까. 대항력이 없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대항력이 있는 경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빌라 자체가 시세가 얼마인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전용 면적을 한번 다시 보죠. 이 빌라의 전용 면적은 23제곱미터네요. 23제곱미터가 살짝 넘는데 매매가 된 사례를 한번 볼게요. 최근에는 25제곱미터, 뭐 28제곱미터 다 이제 큰 애들이고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뭐 요때 19년도에 거래가 된 금액이 1억 9,300, 뭐 둘 다 1억 9,300에 거래가 됐네요. 그리고 그런데 여러분들 19년도가 더 가격이 좋았을까요? 지금이 좋을까요? 당연히 19년도가 가격이 더 좋을 때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최근 사례가 21년도가 마지막이에요. 그 이후부터는 사실 빌라는 거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경매로 나온 이 빌라의 시세는 제가 봤을 때는 이 1억 9,300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시세를 잡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어쨌건 그럼 한 시세를 1억 9천 정도로 볼까요? 자, 임차인의 보증금이 1억 9,300이죠. 네. 그러면은 얼마의 낙찰을 받든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낙찰을 받는다고 해도 그러면은 임차인이 1,000만 원, 사실 1,000만 원도 안 되죠. 경매 비용을 제외하고 배당을 받으면 1,0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만큼만 배당을 받게 돼요. 1,000만 원을 받는다고 해도 결국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예요? 1억 9천, 1억 8,300만 원이 되겠죠. 네. 결국은 얼마의 낙찰을 받더라도 낙찰자는 이 1억 9,300 플러스 경매 비용 정도의 금액으로 낙찰을 받는 거예요. 경매 비용이 한 200만 원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은 얼마의 낙찰을 받던 사실은 1억 9,500만 원의 이 빌라를 낙찰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시세가 어느 정도라고 했어요? 보수적으로 한 1억 9천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보수적인 가격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찰이 될 수밖에 없죠. 이거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 빌라의 시세가 좀 올라가지 않는 한 계속해서 유찰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유찰이 되니까 이때 보면은 갑자기 다시 최초의 감정평가가 된 금액으로 시작이 되죠. 변경이 한번 됐다가 이건 뭐냐면은요. 지금 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 스토리를 살펴보면은 이미 만기가 됐고, 근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됐어. 그런데 뭐 집주인은 연락이 안 돼. 또는 되더라도 나는 보증을 뭐 돌려줄 수 없다.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전세보증보험,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 임차인에게 1억 9,300의 보증금을 지급을 해줬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 전세 보증금 이 채권을 양수를 받겠죠. 주택보증공사가. 네. 그런 상태에서 경매 신청을 지금 누가 했어요? 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한 거예요. 강제 경매 신청을 했어요. 이 채권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경매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여기에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은 손해를 보는 게 없이 보증금을 전부 다 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바꾸서 나갔죠. 네,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근데 이게 낙찰이 돼야지 이 주택보증공사가 이 채권을 본인들도 이렇게 좀 받을 텐데 계속 유찰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변경을 시키고 이건 아무리 둬도 낙찰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변경 신청을 하고서 다시금 처음부터 경매를 진행을 시키는데 똑같은 조건으로 진행을 시키면은 또 계속 유찰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법원에 신청한 내용이 뭐냐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네. 이 보증금의 승계인이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네,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채권자가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관하여 매수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라는 얘기가 뭐냐면은요. 결국 자, 낙찰을 받았어 낙찰자가. 그러면은 이 1억 9,300 중에 일부를 배당을 받고요. 네. 그리고 못 받은 금액은 원래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그거를 야 인수 안 해도 돼. 우리가 인수 안 하는 조건으로 그냥 해줄게. 얼마에 낙찰을 받아도 좀 받아라 라고 지금 신청을 한 거예요. 법원에다가. 그리고 그럼 뭐가 남아있어요? 이 임차권 등기가 남아있다라고 했죠. 이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임차권 등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로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이 대항 요건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이 대항 요건 자체가 대항력이 있으면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등기라고 하고요. 이 요건 자체가 대항력이 없으면 대항력이 없다라는 것보다 이 말소 기준보다 늦다. 그랬을 경우는 임차권 등기 또한 잔금과 함께 말소가 돼요. 그런데 지금 요 임차권 등기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등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소가 안 돼요.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전액 다 이 보증금을 배당을 받으면 그때는 이 임차권 등기도 대항력이 있지만 말소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한 분이라도 이 배당을 못 받게 되면은 이 임차권 등기는 말소가 되지 않아요. 그 남은 금액을 전부 임차인한테 주면서 말소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낙찰자가 낙찰을 받아도 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 안 해도 된다라고 지금 신청을 했고요. 또 하나, 그럼 임차권 등기는 어떻게 할 거야? 그 내용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주택 임차권 등기까지도 말소하는 것을 특별 매각 조건으로 하겠다라고 법원에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아도 되고 인수하지 않은 상태로 이 임차권 등기 또한 말소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내용이 매각물권 명세서의 특별 매각 조건으로 기재가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함은 법원도 이 조건을 기준으로 경매를 진행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낙찰을 받은 거예요. 1억 5,555만 원의 낙찰을 받았어요. 자,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자, 경매 비용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 1억 5,55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을 먼저 이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경매 비용으로 먼저 가져가고 그 남은 금액, 그럼 1억 5,355만 원이 되겠네요. 이 금액만큼만 결국은 임차인의 지위를 인수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배당을 받는 거예요. 원래 보증금은 얼마? 1억 9,300. 그러면은 그 남은 금액은 낙찰자가 원래는 인수를 해야 되고요. 그 금액을 지급을 해야지만 이 임차권 등기도 말소를 시킬 수 있지만 이렇게 특별 매각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낙찰자는 나머지 금액을 인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네, 이러한 유형들의 경매 사건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특별 매각 조건이 달려 있다라고 하면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명도. 그런데 명도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물론 뭐 토지나 이런 것들은 명도를 안 해도 되는 사건들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이런 주택 종류는 명도가 필수인데 명도를 안 해도 되는 유형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사건도 명도를 안 해도 되는 유형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게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